아니 이거 주작이잖아. 전 여친한테 연락하고 말았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8년만? 아 무슨 중학교 연애 이런 거 아니야 또? 참 요즘에 진짜 그 중고등학교 연애까지 치면 한 300명 쳐야지. 300명 쳐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칼답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잘 받아주는데 싱숭생숭하네. 사귈 생각은 없지만 그냥 토크나 한번 해보려고. 소개팅 시켜달라 해야지 하니까 댓글에서 무슨 황당한 얘기하고 있냐 하는데, 아니 뭐 잘 됐네요. 솔직히 뭐 잘 지내면 좋은 거고. 8년만 장난한 것도 아니고. 딱 봐도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거 한 다음에 전 여친. 그건 그냥 학생 때는 뭐 어쨌든 학생 때 아니라고 하고 8년 만에 연락한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그렇게 같이 사는 거죠. 소개팅 시켜달라 하세요.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니 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참 뭐 좋은 거죠.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글 쓴 분이 그냥 소개팅 하는 척하면서 계속 말도 이어나가고 또 실제로 만나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8년 만에 만나신 분이랑 그렇지 않을까. 예산 7,500으로 차를 산다면 다들 뭐 살 거야? 30대 중반 여자야. 예산 7,500 좀 많긴 한데요. 벤츠 E클래스 혹은 벤츠 C클래스 하시죠. 신차면. 중고차로도 벤츠 E클래스, 벤츠 C클래스 하시죠. 30대 중반 여자. 왜냐면은 생각보다 벤츠가 꽤 괜찮긴 해요. 그리고 고치기도 쉽고, 신차든 중고든, 그리고 생각보다 할인도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벤츠를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뭐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있죠. 5 시리즈, 5 시리즈, 3 시리즈 또 있는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BMW도 나쁘지 않고, 사실 그 요즘 중고 포르쉐들도 카이엔, 마칸, SUV들도 고장 나지 않고 제 폭스바겐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긴 해요. 플러스 파나메라 정도 나쁘지 않고 좋은 차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차들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가가 결혼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두 부모 가정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건 사실이지만 기혼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빈곤율은 7.5%인 반면 이게 혼자만 결혼의 중요성, 그러나 결혼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과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 같이 사는 것 자체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같이 안 사는 거에 약간 익숙해진 현상을 지금 뭐 지적하고 있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추세 불평등 및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 문서화했습니다. 두 부모의 특권, 그러니까 결혼한 부모를 지닌 자녀가 당연히 우세하겠죠.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사실상 뭐 미래에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물리적으로 0이니까. 물론 출산율이 집값이나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둘째 치고요. 한 가정의 측면에서요. 정책 위반자들은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에 집착하고 있는데 보호주의와 기타 정책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규범을 바꾸기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중산층 전략이 계속 쓰이고 있는데, 중산층을 위한 전략 사실 힘들죠. 되겠어요? 힘들죠. 중산층, 말이 좋아 중산층 전략이지, 중산층은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사실 그 몰락하는 시기와 글로벌 결혼율과 이제 출산율 감소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예전처럼 그냥 편안하게 직장 다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그런 기반이 많이 사라진 거죠. 두 부모 특권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키니의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최고의 정책이긴 하지만 그 결혼 정책에 있어서 중산층을 살려서 사실 결혼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뭐 억지로 애를 낳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 및 가족제도, 이게 문제가 이거잖아요. 결혼이 있으면 출산이 있고 그다음 가족, 이게 한 세트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정책 기반자나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결혼 따로 출산 따로 가족 따로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세금도 얽혀있기 때문에 뭐 결혼한다 해서 세금 혜택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출산하면 세금 준다 하니까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가족을 꾸리면은 또 뭐 세금 혜택 지금 있죠. 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 아니 결혼 출산해야지 가족이 나오는데 이거 가족 되면 세금 준다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올 수가 없는데, 지금 동네 언덕 못 오르는 사람한테 북한산 가면 세금 혜택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참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약간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근반에는 제조업의 몰락이 있죠. 제조업이랑 중산층의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파악. 서울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 심리가 뭐야?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문화 인프라가 많긴 한데, 근데 비싼 이유가 있겠죠. 지방 대도시만 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대구 부산 등 가도 생각보다 비싸죠. 대구 부산들이 취업 때문이라면 지방 창원 서산 이런 곳에도 기업 많은데 제조업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자진해 넣어서 서울 가놓고 물가 타 부동산 탓하는 거 이해 안 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진해서 가넣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책임이죠. 근데 집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 이웃의 가격이잖아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서울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제 한국이 농경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좋은 사람 차별하는 거에 되게 민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가격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고, 그 주변에 살고 싶으니까 서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서울에 선도가 없어지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결국에는 진실, 서울, 대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뉴욕도 똑같고 LA도 똑같아요. 대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게 문제가 사회 구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옆에 있고 싶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겠죠. 오늘 혼자 걸어서 너무 울었다 하시는 분,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답부터 말하면 울지를 마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왜 사랑 못 받고 너무 괴롭다. 나 아직 어리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 같다. 근데 뭐 이해는 하지만 큰 용기가 필요해야 돼요. 뭔 용기냐면 사랑 받을 용기보다 사랑 줄 용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2차 대전 영화에 나온 말인데, 실제로는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이제 빠지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런 거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기가 뭔가 해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게 힘들고 정말로 큰 사명감을 지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 제가 무슨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진다던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란 게 어느 정도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내일 뭐 할지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한 게 점심 뭐 먹지,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뒤에 저녁 뭐 먹기, 이거 두 개로만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뚝딱이에요, 뚝딱. 뭐 해먹고 살지 추천해달라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고 할 게 딱히 없었는데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대학 가면 생긴다더니 안 생겨서 전 남자친구 공부하길래 따라서 공부했다가 얼떨결에 붙어버렸다고 하시네요. 돈 욕심도 없고 해서 나름 만족하면서 1년 다니다가 지금 부서에 말도 안 되게 지금 부서에서 고생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생각나게 된다고 하네요. 만 24세 여자, 건동원 라인 상경 계열, 그리고 커말 토익. 근데 지금 젊으니까 뭘 해도 되긴 하지만 보니까 밑에 댓글들은 회계사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댓글들은 회계사. 공부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크게 사업으로 나가는 방법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성공하는 데 있어서. 공부로 근데 이분은 한번 성공해 보셨으니까 공부로 가는 법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회계사 뭐 로스쿨도 있고요. 공부로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분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단과 대회장단. 계속해서 공부를 한번 성공해 보신 분들은
공부로 끝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이 밑에 댓글들과 마찬가지로 회계사 같은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꾸준히 공부하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요즘 볼보 바이럴인지 8,000 이상 차 투표 한번 해주라. 근데 볼보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 볼보 XC90, 벤츠 2350. 특이하게 이분은 SUV 세단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근데 볼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볼보 할 바에는 제가 세단을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벤츠 2350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 볼보 차가 지향하는 바가 일단은 그 차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니고 약간 모빌리티? 볼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볼보가 약간 조금 심심한 감이 있어요. 볼보? 심심하다. 물론 안정성은 최고인데 약간 심심한 감이 있어서 볼보와는 벤츠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네시스는 모르겠어요. 제네시스가 요즘 생각보다 포지셔닝이 애매해져서 제네시스? 모르겠네요. 저의 선택은 벤츠, 그 다음은 볼보, 제네시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SUV는 솔직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네시스 세단은 좋은데 G90 세단은 좋다는 거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SUV는 약간 좀 SUV 사기엔 너무 대안이 많은 것 같아요. BMW X3, X1, 2도 잘 나오기 때문에. 왜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계시네. 직업적으로 차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무지로 대중교통이 엉망인 곳에서 운전과 차는 필수인데 그냥 튼튼한 거 하나 사서 길에 보이는 SM 520이나 무쏘 같은 것들 잘 오래 10년, 20년 굴리면 비용 앞지 않은 듯. 대부분 이제 그 차를 안 사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근무지가 고정적이신 분들은 차를 안 사도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돌아다니시지 않는 분들 일수록 차를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필요 없다 하시거나. 근데 아시겠지만 직급 같은 게 올라가고 외부 미팅이 많아질수록 차는 필수긴 해요.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더라도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빠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택시 타고 그냥 정문에 하염없이 내린다기보다는 대중교통은 더 오래 걸리고요. 조금씩 갈아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차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그 차를 타면 가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거나 뭐 듣거나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통화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 공간에서 통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회의 같은 것도 전화로 하시니까. 앞으로 전문직도 망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네요. 예를 들어 독립어교역 있는 회계사 말고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직업들은 전부 변호사한테 잠식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잠식당한다는 관점에서요. 봐야겠죠. 변호사들 엄청 많고 세무 전문 변호사, 노동 전문 변호사 있잖아. 법무사야말로 정말 변호사 하위호 아니고. 그럼 저기 자격사들은 변호사한테 어떻게 맞섰어? 변호사가 훨씬 세력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스펙도 좋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결국 우리나라 전문직은 변호사만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은 일단 존재하니까요. 사무실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고급 레스토랑 있다 해서 동네 맛집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많이 가겠죠. 근데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 이제 동네 맛집을 치고 들어오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젠가는 치고 들어오겠지만 실제로 근데 나름 이 경계가 구분이 명확하긴 해요. 생각보다 서로 약간 침범해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분들 또한 이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가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바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AI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성이 올라간다면 직접 뛰어들 수는 있겠죠. 뛰어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변호사분들이 실제로 건당 한 몇백만 원씩 받으시는데 아시겠죠? 법무사랑 일해보신 분 그리고 변호사랑 일해보시면 알겠죠. 법무사들은 대부분 건당 한 몇십만 원을 많이 가져가는 것, 그리고 변호사분들, 법무사분들은 건당 몇십만 원 수준을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전략을 짜시고 변호사분들은 건당 몇백만 원씩으로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을 가져가는 식으로 전략을 짜시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C 클래스 vs 제네시스 G70 형들의 선택은 필수 요소가 휘발유 사륜이라 선택지가 많지 않네. 아 요즘 다 그 뭐죠? 많은데 아우디랑 BMW도 사륜이 많고 지금 타고 있는 게 그랜저라 다운그레이드 싫고 비모도 생각해봤는데 사나 3 시리즈 휘발유 사륜 많은데 엑스드라이브 뭐 일단 계속 보죠. C클은 내부 외부 디자인 최고고 뒷자리 넓고 트렁크 큰 게 장점 단점은 8,000에 육박하는 가격. 그렇죠. G70은 높은 마력 8만 그렇게 높긴 하지만 정비 용이성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의 장점. 단점은 좋은 뒷자리 좋은 트렁크 단종 가능성. 메인으로 차 한 대만 끌고 다닌다면 뭐가 나을 것 같아. 밟는 거 나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시승은 다 해봤는데 고르기 힘들다. 시승 다 했는데 고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글쎄요. 가격이 문제라면은 G70을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디자인이 최고라고 여기 말씀해 주셨네. 그럼 제일 외관이 가장 멋지게 하는 게 나아요. 외관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묵고를 때는 불변의 법칙 있죠. 외관이 가장 마음에 든 걸로 골라야 후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 타야지 대부분 오래 타면 탈수록 이득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골 텔 외관 가장 마음에 든 C클래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네. 남자들의 늦은 결혼. 갖출 건 갖추고 결혼하겠다고 돈 모아서 늦게 결혼하려는 남자들. 만나겠다 여자들이 너희들 나이 많다고 좋아하겠냐 배나도 좋아하겠냐.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건데 애써 노력해서 뭐 그 스스로 가는 건 뭐냐. 그러니까 뭐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할 때 나 좋아해 주면서 결혼하겠다 같이 벌어자 모으자 하는 여자 있으면 결혼하는 게 찐사랑 만나기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분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돈 모은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진짜 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세상이란 게 참 냉정하죠. 냉혹한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야. 인격 갖추고 외모 관리만 좀 추가로 신경 쓰면 되는데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미국에서도 검증된 건데 생각보다 미국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결혼을 일찍 하는 분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결혼 일찍 할수록 나중에 결별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좀 웃기긴 해요. 너무 어릴 때면은 찐사랑이 그냥 객기였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결혼할 때 상대한테 면이 안 산다던데 그때 면 한번 사자고 평생 나를 ATM 취급하겠어.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결혼하니 결혼할 때 한번 면 먹고 평생 날 소중해 줄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큰 함정이에요. 뭐냐면 조건을 보고 만나면 찐사랑이 아니다. 이런 뭐 찐사랑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건 보고 만날수록 이건 리얼 트루 스토리예요. 서로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찐사랑만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인데 그 제 주변에 압구정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직전에 압구정에 가족들이 이제 이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왜겠어요? 압구정 분들이랑 결혼하려고 간 거죠. 결혼하기 직전에 갔다는 거는 사귀고 있다고 보니까 여유도 있고 이제 정착할 때 됐으니까 압구정에 큰맘 먹고 가족들이 전부 다 이사 가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도 당연히 압구정이겠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냐? 행복해 죽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조건 보고 만날수록 생각보다 행복해져요. 이건 꼭 조건 보고 만날수록 생각보다 물론 100% 행복 아니죠.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찐사랑을 오히려 조건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오히려 이제 조건 안 따지다가 이제 마탱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조건 보고 만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조건을 많이 보고 만날수록 제 주변에 실제 데이터 무슨 이상한 그 유튜브 박사님들 뭐 내가 볼 때는 인간관계 다 합쳐서 100명도 안 되시는 분들이 난리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찐 데이터 진짜 실전 데이터는 조건 보고 만날수록 행복하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외역계 오퍼레트의 복류생도 다 포함되냐고 묻는데 정답부터 말하면 다 포함돼요. 대부분 HR이 외국에 있는 외역계랑 온보딩 진행 중인데 오퍼레트에는 급여랑 연금 보너스 행위밖에 없어. HR의 명절 상여 건강검진 자기개발비 같은 것들 별도로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도 되는데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한 말 없으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높긴 해요. 외국계가 연봉 높은 건 맞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건 따로 있죠. 당연히 명절 상여랑 건강 검진 그리고 또 자기계발 같은 거 다 있어요. 아,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딸 말 없으면 별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특별하게 오거나 그렇게 둘 중 하나죠. 대부분 있기는 합니다. 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대부분 진행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복류생이 생각보다 괜찮긴 해요. 왜냐면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경우도 많아서 되게 괜찮다. 이 정도면 되겠죠. 1년 후에 보자는 전남친의 말. 이거 그 뭐냐 건축학개론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뭐 눈 오는 날 만나자 그것도 아니고 뭐 영화적이긴 하네요. 낭만적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낭만적 인정.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전 남친이 새 여친이 있는 상태로 나한테 연락이 왔어서 나는 헤어지고 연락 온 것이 또 아니라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1년 후에 이유 없이 볼 수 있겠냐더라. 내가 헤어질 때 안아놓고 연락하지 말라니까 저런 이유가 뭐야. 드라마도 아니고 집에 멀지 않고 2분 거리래. 우연히 마주쳐도 그 전에 볼 때 어이가 없는 계획인가.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향해 추측해 볼 때 전 남친분께서 약간 그 애정에 결핍이 있으신 상태다 이렇게 또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처방하려면 1년 후에 그래도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신 게 영화처럼 1년 후 뭐 눈 오는 날 보자도 아니고 그럼 눈 오는 날 보자 하고 눈 안 내리면 그냥 나가지는 마시죠. 딱 된 것 같고 밸런스가 맞다. 공대 출신 너드남이 좋다.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게 82개 댓글 개수 보세요. 댓글 개수 82개 보세요.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INFJ 성격을 가진 숨겨있는 귀요미 친구라도 괜찮은데 삐용 조심해야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공대 출신 너드남 연애 컨설팅 전문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이 말하는 그 너드남이 일단은 막 연예인 같은 스타일인 건 당연하죠. 특히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공대 출신 너드남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너드남이 아니에요. 일단은 첫 번째 진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연예인이 약간 조용한 대기실에 있는 연예인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대기실에 있는 연예인. 왜냐 조용하니까. 조용한 게 사실 너드가 아닌데 진짜 너드 보면 이제 기절하고서는 주변 파출소에 또 달려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공대 출신 너드남이 되게 그게 뭐냐 생각보다 그 난이도가 세요. 서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대 출신 너드남 분들이 혹시나 이런 거를 그 희망을 얻고 하시려면 진짜로 연예인 같이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있고 저 공대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나 공대고 나 너드인데 나의 진짜 본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내 공대분들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안 봐주세요. 참고로.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꾸미고 다니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니 이거 빵 터졌는데 뜬금없이 그래 좀 밤에 운전하는데 불쾌할 정도로 뒤에 따라서 뭔가 하고 그러니까 신형이었어. 불쾌할 당연히 이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밤에 보면은 좀 근데 이게 그 잘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없게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라이트가 진짜 뭐죠? 왜냐하면 그게 더 그 도드라지는 게 BMW 3 시리즈도 요즘 다 레이저 라이트라 해가지고 막 푸르스름하고 막 그렇게 막 약간 특이하게 밤에 불을 켜면 막 영롱하게 빛나잖아요. 반짝반짝 레이저 라이트라고 해서. 근데 그 그랜저가 밤에 불 켜니까
이렇게 돼 있고 황당히 여기서 펑펑 불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차가 참 밤에 보면은 뭐 괜찮긴 한데 라이트가 잡혀지니까 더 무성의해 보인다 이런 생각 확실히 들긴 해요. 근데 뜬금없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 차. 근데 약간 성의 있는 디자인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솔로 16기 헬스 트레이너 분이 인기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분이 외모가 사실 뭐 기운이라고 봐야 되죠. 생각보다 그분이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사람이 괜찮다는 거는 느낌이 와요. 일단 특수한 상황에 놓였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건데 이 영수라는 분도. 근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는 솔로 16기 헬스 트레이너 분이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그만큼 인기가 좋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이 주된 시청자분들이 30에서 40대 여성층이시잖아요. 30대 40대 여성층의 마음을 뺏은 사람은 바로 그 나나솔로 16기 헬스 트레이너라고 제가 바로 생각이 돼요. 실제로 지금 뭐 검색량이나 유입이나 단어를 봤을 때 그만큼 인기가 있고 실제로 보니까 되게 그 자세히 들어보면 볼수록 괜찮은 분이신 것이라 판단되고 더 웃긴 게 이번에 가장 웃긴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승리자 분이 이번에 그 헬스 트레이너 분이라 봐요. 그만큼의 그 자신의 PR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봐야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비판을 가하는 이유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원했겠죠. 시청자분들은 이 헬스 트레이너 분이 원래 시청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여성분을 그 마치 영화와 같이 근심 걱정 없이 아껴주기를 바랬지만 이 헬스 트레이너 분이 그거를 거부하고 자신의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점에서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지만 뭔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거거든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시는 이유도 이분의 끝까지 선택을 밀고 나간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지금 전국 설문조사 돌린다고 하면 아마 30, 40대 여성층의 주된 시청자에서 인기 1위가 바로 남몰래 사 먹고 있는 사람 바로 헬스 트레이너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맞고 이번에 나는 솔로 어디 갔죠? 나는 솔로 16기에서 옥순 분이 가장 인기 많았던 이유가 남자분들 사이에서. 근데 사실 첫 번째로는 뭐 외모가 물론 있지만 두 번째로는 딱 그 한국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모범생 이미지를 보여준 거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국 분들이 튀는 것보다 무난한 걸 좋아하고 무난함의 끝까지 경지에 다다른 게 옥순 분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옥순 분을 비판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도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모범생 이미지로 살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성공해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박탈감 때문에 옥순분에게 뭐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누가 봐도 인기가 많았다는 게 드러나고 어쨌든 이번 16기의 근본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나솔로 16기요. 나나솔로 16기는 사실상 옥순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이에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경국지색 정말 솔로 나라라고 하죠. 날라라고 하나요? 나라를 흔드는 파급력이었다. 그만큼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반증이겠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특히나 모,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형에 가까운 원형, 이상형의 원형이 딱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갈 수 있느냐? 남자분들은 생각보다 모범생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모범생 여성분들에 대해서 뭐 주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다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겠, 선점이라기보다는 미리미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나가야겠고,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그 모범생에 대한 이미지가 수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으면 앞으로 컨셉을 모범생 이미지로 가져가는 게 좋죠. 이게 근데 가장 좋다고 봐요. 이거에 대척점이 있는 게 이제 조금 뭐 활발한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활발한 게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으려면 모범생 이미지로 밀고 가라. 이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나나솔로 16기이지 않았나. 한마디로 말하면 경국지색이었죠. 흔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만큼 에너지의 응축량이 강했기 때문에 시청률도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목은 나는 솔로 16기 뛰어넘는 기수 나올 수 있나 논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레전드인 게 11화 본전 뽑는다는 느낌 확실히 드는 게 대단하긴 하네요. 그리고 자체 시청률을 올려 버리는 이 와중에 되게 지금 히트가 되고 있는데, 뭐 인터뷰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실 이걸 뛰어넘으려면 진짜 더 특별한 사람들을 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연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어느 정도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10기도 그랬는데 16기가 뛰어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단 10기, 16기가 레전드 기수긴 하죠. 10기, 16기가 레전드 기수인데 이게 기수 레게노 기수죠. 레전드. 근데 뭐 거의 그 대한민국 방송에 진짜 두 번째 큰 획이죠. 첫 번째 큰 획이 이제 그 이전에 PD 분께서 성공하신 프로그램이 있었죠. SBS에서. 지금 이제 ENA로 넘어왔지만 다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16기 뛰어넘는 기수 나올 수 있나 없는지. 근데 이번에 16기가 되게 재밌게 본 건 16기 재밌게 본 점이 있게 본 점. 왜냐하면 이번 솔직히 16기가 어느 정도 남자의 시선에서 정확하긴 해요. 정확하긴 함. 저는 근데 다 이해가 돼요. 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왜 화를 낸 것도 이해가 다 되는 게, 어느 정도 그 남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착각할 만한 점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그 솔직히 그분들이 아예 없는 걸로 하기, 딱 그 남자분들은 딱 느낌 오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경쟁자인 남자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됐다 하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16기도 마무리가 다 지어가는데 11화는 레전드긴 해요. 많이 그 제작비 대비 거의 뭐 엄청난 흥행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고민될 만한 상황을 잘 만들었다. 상황을 잘 세팅해서 그에 따른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평가되고, 거기서 이제 큰 호응이 나왔겠죠. 아니 어쩌면 내가 너무 초라하다. 다른 여자를 보는 너를 보는 나? 이 나이 먹고 짝사랑이라니 마음에 구멍이 나버렸네. 마치 영화 같네요. 이게 뭐 영화가 아니라 벌써부터 제 머릿속에 노래가 몇 개 재생되는데, 마음에 구멍이 나버렸다 하네요. 내가 너무 초라하다. 이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업무에 집중 안 하면, 아니 업무에 집중하세요. 업무에 집중. 짝사랑에 뭐 한눈 팔지 말고. 내 생각보다 사랑은 많으니까
세상은 넓고 사랑은 많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거고.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대부분 제가 늘 봤을 때 초라하다. 이것까지는 자기 비하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명절에 설거지하는 게 억울한 사람들 왜 이리 많아? 아, 설거지하는 거요. 이제부터 운전 지원일 전부 한번 나와서 하자. 설거지 생각보다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설거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던데 많이 먹으면 좀 애매하긴 하겠죠. 많이 먹으면 적게 먹고 그래서 생각보다 피자랑 도너츠 피자랑 도너츠 하니까 또 피자랑 도너츠 먹고 싶은데 피자랑 도너츠가 생각보다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버리는 게 없어서 좋다. 그래 대부분 요즘에 카페로 바로 직행하는데 카페로 바로 직행이요. 피자 도너츠가 생각보다 버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려면 카페로 바로 직행하는 것 같은데 명절에 설거지는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냥 마음 먹은 김에 시원하게 하는 게 좋아요. 시원하게 그냥 이거 가지고 억울해 하기보다는 그냥 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든가 눈치 보지 말고 아니면 아예 그냥 언급을 하지 말던가. 근데 생각보다 기싸움 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기싸움 하면 설거지 왜 안 해 이러다가 하면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설거지 한 개 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머뭇거림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약간 거기서 충돌을 빚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미국이 제대로 난리 나는데 아시겠지만 셧다운 그것도 있고 지금 역시나 재정 문제 채권 수익률 상승에 지금 1일당 1,500억을 쓰고 있죠. 미국 의회는 다시 한번 정부를 폐쇄할 수 있는 싸움. 뭐 아시겠지만 미국 의회가 그 정부 돈을 안 주면은 일단은 정부가 문을 닫죠. 이게 상징적인 거긴 한데 상징적인 정치적 액션이라도 어차피 뭐 셧다운은 그렇다 하더라고. 채권이 상승한다면 이거 보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미국 정부가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이긴 해요. 아무리 10년물이라 할지라도 10년 정부에서 10년은 생각보다 짧은 거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돈 어떻게 해줄 건지 대단한 지금 대단한 퍼센티지죠. 올해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GDP의 2.5%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데 미국 더 웃긴 게 경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또 심각하진 않은데 돈이 많이 지불해야 되지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이자 비용의 증가는 이미 연방정부에 큰 구멍을 내고 있는데 하루당 1,500억 대단하죠. 이자만. 놀랍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자유투 지출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였으면 군대를 이끌어야 될 수준의 7% 이상의 적자를 감당했으니 금리 이걸 오로지 이자 비용으로만 거의 그 이전이었다면 분쟁 지역에 했었던 긴급 예산 편성을 사실 이게 경제전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왜냐면 경제전을 수행했다고 봐야 되는 게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일단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의 부동산을 무너뜨림. 그 7% 적자 상한이 대부분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라크 분쟁 이때 거의 했었던 그것만큼 쓴 거예요. 이번에 국채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고. 그리고 중국을 무너뜨렸죠. 결국에는 중국이 차입 비용을 조달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이 왜 무너졌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부동산이 달러 빚을 못 갚아서 무너진 거죠. 중국 부동산 위안화였다면 그냥 대충 찍고 마는 건데 미국이 무분별한 차입을 계속하는 한 이런 식으로 비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당분간 미국의 채권 수익률 상승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채무 불이행이 아님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을 반영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금리가 상승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가 그때 떨어진 집값을 잡겠다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정치인들이 차입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긴축을 장기화하는 것과 연준이 예산만 바라보며 통화정책 설정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 안정성을 훼손하는 좋지 않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어쨌든 간에 내년 하반기가 오기 전에 빠르게 금리를 안정화시켜야 될 부담감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들어와서 국제 외교, 그러니까 중국 견제까지 끼어들면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건데,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득인 게 어쨌든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멀쩡하고
중국은 무너졌으니까요. 원래 중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한 건데 일석이조로 됐으니 이제는 좀 돌아와야죠. 중국도 이제 너무 무너지면은 너무 코너에 물면 또 돌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풀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초년생 중고차 고민 중이에요. 아반떼 A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LF 소나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2세대, K5 2세대 하이브리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끌은 연봉 5천 중반이요. 사용 목적은 거의 5천이나 데이트 여행용이고요. 원래는 카시알랭을 썼고 차 사면 돈 못 모으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썩어 터져서 반납 불가 한번 당해보고 차 구매에 알아줬습니다. 아 근데 데이트나 여행용이면 솔직히 조금 더 좋은 걸 사야지 안 바꿀 확률이 높아요. 이거 너무 싼 거 샀다가 나중에 바꾸시더라고요. 왜냐면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사는 게 좋고 왜냐면 데이트하면은 어쨌든 간 좋든 싫든 간에 상대방의 눈길 때문에 바꾸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거 사도 될 것 같아요. 여기보다 약간 뭐 그러니까 국산차 외제차 수입차 문제가 아니라 약간 더 신형? 물론 이제 정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다 차를 많이 타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차 구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아반떼 AD라 생각돼요. 아반떼 AD 생각보다 아반떼가 이미지도 좋고 차도 좋아요. 사회 막내들 차 없으면 출퇴근 생활 안 된다. 다 핑계다. 회사 차나 지원비로 업무용으로 차 사는 영업 외근직만 인정이다. 지원비 지방조차도 출퇴근 버스는 다 운행하고 회사 통근버스 조그만 데도 다 운행하고 시간 맞춰 타면 정한다. 그건 맞죠. 그게 안 되면 회사하고 면직하고 다른 데 찾아 정상이지. 그걸 노력조차 안 하고 새 차 또는 중고차. 아니 차에 대해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많지? 사는 순간 최소 월 50에서 아니 최소 월 50, 100은 그냥 나가는 거 생각 안 하지? 차닥은 시기 정성 결혼하고 내 집 마련도 장려 양육비 부모 생활비 다 드리고 돈이 남을 때 중고차 아까 그분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컨셉이든지 카푸로 골로 가려야지. 비혼이어 또 차는 내 집 마련하고 맨 나중에 사는 거다. 부모님 늙으면 여행하고 눈이 넓어진다. 국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여행해도 충분히 갈 것만고 눈 넓어진다. 근데 이분은 약간 컨셉인 것 같고 월 50은 확실히 들지 않죠. 생각보다 중고차 요즘 차 운용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요. 이것저것 합해도 그러니까 또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회 막내들 차 없으면 출퇴근 생각 안 된다. 생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애매하게 이제 걸려 있잖아요. 이제 그 역이 그러면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애매하게 걸려 있으면 서울이라도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차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건 또 아니에요. 서울이라도. 별별 질문이 다 나오는데 상위 3% 기준이면 어떤 직업이 제일 좀 한번 투표해볼까요? 연예인, 사업가, 전문직, 정치인, 공무원, 교수, 운동선수 상위 3% 기준? 상위 3%는 조금 그냥 너무 널널한데? 아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상위 3%?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왜 정치인지 공무원이 왜 붙지? 정치랑 공무원이 완전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뭐 직업 알지를 못하시는구만. 정치는 정치는 선출직이고 공무는 정무직이라 해가지고 그 임명직 정무직 뭐라 그러죠? 임명직이랑 정치랑 공무원은 절대 다른 거예요. 정치랑 공무원 같은 줄 정치인이랑 공무원 완전 다른 건데 정확히 말하면 정치인이 1번이겠죠. 상위 3% 정치인은 뭐 거의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그렇니까 정치는 공무원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뭐 상이라고 하니까 한 그 장차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하더라도 정치인 따라 공무원 따라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사업가나 연예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직은 이제 직업인 것 같고 전문직도 어차피 상위 3% 되려면 다 자기 회사를 가져가야죠. 제 생각에는 정치인 1번, 그다음에 2번이 사업가, 3번이 연예인. 둘이 이제 결혼도 자주 하니까. 그다음이 4번이 이제 고위공무원. 전문직이 너무 애매한데 이제 사업가가 아닌 전문직들, 그러니까 자기 회사나 자기 병원이 없는 전문직들. 교수가 제일 애매해요. 교수가 제일 애매한 게 교수인데 교수는 요즘 많이 좀 예후가 안 좋아졌어요. 교수는 아닌 것 같고 운동선수도 나쁘지 않은데 어떤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6, 교수가 7 이렇게 할게요.
결혼 전제로 결혼 현실이라면서 나도 나이가 있어서 결혼 전제로 만나야 하는데 소개팅 남자 누구랑 계속 봐야 될까? 1번 동갑 중문직 180 키 크고 외적으로 호감 나랑 집안 차이는 본인 스스로 수저라 이야기함. 대부분 1번이 마음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1번이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번 4살 연상 전문직 키 나랑 같음 집안 좋고 나랑 비슷 살아온 결이 비슷 외적인 호감 없음. 외적인 호감? 근데 이상한데 근데 사실 글쎄요. 근데 모르겠네요. 이건 진짜 어렵긴 한데 어 집안이 어느 정도 집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4살 연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단 거 다 제껴두고 생각보다 그 동갑보다 연상연하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설령 여자가 연상연하 하더라도 나이 차가 나는 게 좀 나을 때가 많아요. 동갑이랑 하면 솔직히 별로 좋지 않더라고. 왜 그 형제 자매 뭐 남매들도 가까이 있으면 싸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베스트고 4살 연상을 선택하세요. 외모는 뭐 같이 가서 피부과로 뭐 레이저를 좀 쏘시든지. 귀여우신 분이 캐스터 샀는데 잘못 알아보고 사서 어라운드 있는 건 줄 알았대. 없대. 근데 생각보다 옵션이 넣고 까먹는 경우도 있고 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출고까지 했는데 출고까지 한 거는 다행이고 중고차 살 때 특히나 이런 거 맞죠? 중고차 살 때 이거 까먹고 그러니까 중고는 대부분 좋은 중고는 다 풀옵션인데 풀옵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알고 보니까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제서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분은 뭐 중고 아니었을까요? 캐스퍼? 어라운 분도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없대. 이럴 경우 되게 난감한데 진짜 필요한 옵션이었으면 어 나중에 달긴 좀 애매하긴 해요. 후에 달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캐스퍼나 옵션 같은 거 살 때 이건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대부분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인터넷 같은데 봐가지고 자기 옵션 라인을 정확히 차지하고 또 여러 번 검색해가지고 진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활용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코노미스트에서 건강 뉴스를 되게 많이 올리네요. 120세까지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전망이 되고 있다는데 노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게 요즘 노화 안티에이징뿐만 아니라 영노화에 되게 그 해외 언론들이 집중하더라고요. 더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수세기 동안 노화를 진시황 유명하죠. 수은과 비소 효능을 선전하는 약초와 알약에 의존해 왔으며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100세까지 산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드문 일이고 120세까지 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까지 조금 이렇게 불로장생에 좀 다들 꽂혔네요. 근데 다들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냐는 건데 그거에 지금 많은 벤처 기업들이 올인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던 건 전염병의 대응이 약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전염병이 이제 다 거의 정복이 많이 돼서 100세까지 사는 게 이제 무리 없게 되고 120세까지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면역 억제제 그리고 무슨 메트포르민이라는 그러니까 신체의 그 시계를 거꾸로 돌려준다는 그러한 신물질이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신체의 노화를 반대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일단은 근데 이게 정확히 몸 전체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실히 옛날 사진을 보면 현대 사람들이 덜 늙게 생기긴 했죠. 세포 분해를 좀 막아주고 그리고 뭐 항산화 물질도 이제 많이 그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근데 또 겉모습은 멀쩡하더라도 인간의 뇌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혹시 약간 둔화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AI나 컴퓨터로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을 목표로 많은 연구 및 상업화 그리고 기술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인 더 건강하고 더 오래를 위해 하는 거죠.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죠. 어떤 분은 영원히 사는 것도 지금 근데 사실 불로장생 말 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지는데 불로장생 엘리자베스 1세도 마지막에 불로장생을 원했죠. 진시황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관통하는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무기한 장수체제에는 관심 없어집니다. 이러한 본능은 오늘날에도 멀리 퍼져 있습니다. 생명에 집착, 생명이 전부다. 그렇죠. 봐야죠. 불로장생의 꿈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세대에서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세대 의대 출신 의사, 로스쿨 출신 김현정 변호사. 초등학생도 아니겠지만 근데 웃긴 거는 앞에는 왜 연세대 대학을 써놓고 앞에 뒤에는 로스쿨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김현장이 낫죠. 김현장이라서 나은 게 아니라 변호사가 훨씬 더 나아요. 변호사가 왜냐면 확장성이 좋아요. 변호사가 하다가 막말이라기보다는 변호사 하다가 정치인 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의사 하다가 정치인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3-4명밖에 안 된다 들었어요. 아니 그냥 총선마다 3-4명. 그것도 이제 비례대표까지 합한 게 3-4명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많아봐야 4-5명. 이게 변호사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화이트 칼라면서 블루 칼라면서 기업인이면서 또 의료인 약간 이거 다 짬뽕 시킨 거라서 일단 애매해요. 근데 변호사는 일단은 무조건 화이트 칼라거든요. 이게 블루 칼라 역할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걸 일단 블루 칼라가 없어지고 변호사가 되면 그리고 사실 의료인이라서 얻어지는 이득보다 솔직히 불이익이 더 많아요. 의사 출신이 저 돈 벌래요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의사인데 근데 변호사 출신 돈 벌래 하면 기업에 관심이 있으셨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칼라 기업인이랑 측면에서 변호사가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변호사 돈 못 벌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원래 1위 제일 좋은 직업들은 좀 못 벌어요. 그렇게 잘 버는 편은 아닌데 완전히 최고로 잘 벌진 못해요. 왜냐하면 명예적인 요소가 다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분들의 꿈이라기보다는 의사분들의 대부분 또 의사분들이 자기 자식 시킬 때 생각보다 판검사 변호사 시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도 부모님 의사하신 분들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 당시 의사하셨던 분들의 자식이 판사, 검사, 변호사 돼서 혹은 교수 같은 거 돼서 지금 지금 이제 그 자식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정치나 변호사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사실 정확히 말하면 두 개 다 이제 약간 조금 한국에서는 이제 인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참고로 경영대가 가장 인기 좋죠. 인기 좋음. 왜냐면 이제 직종별로 미국에서는 경영대 학부만 나와도 초봉이 한 1억 3천 정도 되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 안 가도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은 미국도 변호사긴 해요. 미국이 학부 졸업하고 나서 좋은 초봉 1억 3천짜리 가는 사람들이 이제 교차 선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로. 왜냐면 1억 3천 갔다가 약간 뒤늦게 진로를 바꾸거나 로스쿨로 늦게 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의학 전문 대학원도 난이도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경영 대학원 가는 거랑. 그러니까 세 개가 비슷비슷한데 바꾸는 거 보면 이쪽 두 개가 압도적이고 생각보다 이쪽 두 개는 진짜 안 겹치고 의사랑 경영대랑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요. 요새 들어 많이 보이는 맞춤법 실수. 일부러 어차피 어떻게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건 진짜 많이 틀린데 나타났다. 희한하게. 희한하게
근데 이거는 솔직히 헷갈릴만 하고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부러 어차피 어떻게 귀엽긴 한데 근데 맞춤법을 그냥 우리 다 쓰지 말죠.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세상의 평화를 위하였습니다. 맞춤법 그냥 쓰지 말고 정하지도 맙시다. 쓰지 말고 정하지도 맙시다. 알아서 뭐냐? 의사소통 되면 오케이인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굳이 일부러 뭐 어차피 이거 그 의사소통에 무리 없죠? 그러면 그냥 오케이인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서로 민망하거나 서로 짜증나는 일 없도록 그렇게 맞춤법을 이게 바로 탈중앙화 맞춤법이라고 제가 탈중앙화 맞춤법 제가 나중에 논문이 하나 써야겠어요. 탈중앙화 맞춤법을 위하여. 그래서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거겠죠. 국립 국어원 이런 데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 내 집 마련 가게 한정 안 되는데 차부터 삼 이러다가 나중에 골로 가지. 꼭 필요해서 중고차 차업소는 출퇴근이 안 된다. 다 핑계다. 차업소도 출퇴근만큼은 통근버스 다 다니고 대중교통 시간 맞춰 타면 다 된다. 그리고 그거 감안해서 직장 구했어야지. 여행도 어릴수록 대중교통으로 돌아야 되는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여행은 차 그러다 카포 되는 거지. 애 낳으면 차 필수? 다 대중교통으로 다녔고 참고로 윗세대들 분들은 차 더 타고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애 어릴 땐 다 근처 시장 슈퍼 동네마트에서만 다 해결했다. 결혼을 내지 마련하고 양가 부모님 생활자금 드리고 자녀 교육비 가비 내고 충분할 때 그제서야 썩차 준 거로 시작하는 거다. 아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어그로운 것 같긴 한데 어그로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차가 솔직히 필수품이긴 해요. 특히 서울에서 차가 더 필요해요. 서울에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매우 불편하죠. 덥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것도 많고요. 너무 또 나쁘게 생각할 것만 아니고 중고차 해도 월 몇만 원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나쁘진 않아요. 또 편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그 카푸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남자친구 만나보니 힘드네. 운명처럼 다가온 남자친구 내 마지막 사랑일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너무 힘들다. 이젠 나이도 많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만나보니 힘들다. 내가 이상한 거가 좀 지친다. 근데 보세요. 이거를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영상 보는 거 보세요 한번. 기대고 싶은 남자인데 역시나 여성분들은 기대고 싶은 남자를 원한다. 다시 한번 포인트 핵심 포인트 빨리 다 따 적으세요. 여자는 기대고 싶은 남자를 원한다. 별표 치시고요. 네, 별표 치겠습니다. 기댈 수 없는 남자여서 벌써 실망 빡 들어갔죠. 멘탈이 약하다. 남자 멘탈 약하면은 바사삭 식는다. 예민한 남자 처음인데 힘드네. 마음 편한 남자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아닌가 봐. 이분은 근데 현명한 선택이네요. 생각보다 예민한 남자. 일단은 무조건 일단 예민한 남자친구.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미국 속담에 돈 버는 남자는 카우보이 같은 둔감한 남자다. 약간 딱 느낌 오잖아요. 카우보이 그냥 맥주잔에 막 흙 묻은 거 그냥 입에 털어넣잖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 돼야지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건 속담이고 역시나 민감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제가 직접 봤는데 민감한 남자분들 나이도 많어. 진짜 고통스러운 게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보는 사람이 불편한 거 아시죠? 민감하다는 거예요. 제 이거 실제 스토리인데 이분을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민감한 사람 민감하다는 게 애초에 그리고 뭐 장점도 아니죠. 근데 민감하다는 거야. 예리하다는 것도 아니고 민감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무슨 뭐뭐 하면은 자기는 잠을 못 잔대요. 아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 회사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 진짜 답답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왜냐하면 뭐뭐 하면은 뭐뭐 하고 이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아마 똑같이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되면서 다음부터는 약간 둔감한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둔감한 게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진짜 심심해서 ENTJ 남녀 특 물어볼게요. 제가 ENTJ거든요. 한번 볼게요. 답변을 보면서
사업하고 싶은 사고 해보고 싶은데 지금커리 열심히 해보고. 저는 참고로 지금 사업한 지 좀 됐죠. ISTP 어떠니? 잘 맞아. 저는 사실 상대방 MBTI를 잘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NTJ랑 인티제랑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해? 에너지 차이. 단순히 이것보다 좀 NTJ가 더 실행력이 높은데 결국 에너지에서 나온 거라 그런가 TJ들 입장에서 징징이 어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에너지를 해결하지 왜 징징거릴까? 동종 안녕 하이. 남에게 관심 없음. 아 그건 맞아요. 난 방금 글 썼는데 ENTJ가 주춤하는 이유는 뭐야? 호감 표시 다 해놓고 매일 선톡도 오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싶으면 정리할 성격 같은데 애매해서 그것도 쉬워서 연애 귀찮으면 안 하지. 번아웃 왔을 때 어떻게 해? 번아웃 왔거나 인식해서 쉬워. 번아웃 해결책은 좀 쉬면서 숨고르는 거라기 하길래 저는 번아웃 오면은 참고로 더 쉽게 꾸준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ENTJ가 확실히 좀 비슷하시구나. ENTJ 분들 생각보다 저는 세상이 다 저랑 비슷한 사람을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MBTI가 ENTJ 분들이 많이 적으시고 생각보다 INFP인가 이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긴 해요. 제가 많이 만나면. 근데 어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요즘에 지나고 나니까 I가 많다는 사실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근데 모르죠. 그게 인터넷만의 공간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현실에서는 이제 센 척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고해성사라는 건지 I 분들이. 근데 저는 인터넷이나 평상시나 다 똑같긴 합니다. 커피값 위에 가냐는데 일반 가정주부가 무직주부 스벅 커피하러 투자는 월 커피값은 25, 30 좀 많긴 한데 근데 뭐 그 어디 그 뭐 택시 타고 놀러 가는 거 아니고 그 카페에서 오랫동안 노시는 분이라면 약간 사교비로 생각될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커피값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나 가정주부분들이. 근데 이게 놀랄 일은 아닌 게 다 그래요. 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그 점심도 아니에요. 점심도 아침 저녁 이렇게 따로 가는 거죠. 제가 알거든요. 아침 저녁 따로 가는데 대단해요. 그냥 아침에 이제 한번 갔다가 다 밥 차리고 저녁 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약간 가성비는 좋은 게 오래 앉아 계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이해가긴 해요. 혼자 있으면 솔직히 25, 30 좀 이상하긴 한데 다 같이 만나고 사람들이랑 만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커피값 자체가.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냥 공원 같은 데서 만나는 건데 워낙 날씨가 좀 이상하니까 아까 스타벅스가 점점 더 동네 사교 모임으로 바뀌면서 사교장 비용으로 봐야죠. 사교장 제2의 사교장. 강남 출신 남자랑 자만추로 만났는데 난 지방 출신. 상대 부모가 날 좋아하려나 남자는 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줘. 부모 성향 자식이 이길 수 없냐는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자랑을 좀 하는 거겠죠. 자랑을 좀 하는 것 같고 상대 부모가 날 좋아하려나 상대 부모가 날 좋아하나 근데 갑자기 상대 부모가 근데 그 뭔가를 만나면서 상대 부모까지 벌써 생각한다는 게 조금 희한하긴 하네요.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내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 그냥 기본 사고 자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서울이 중심이고 그래 서울이 중심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 출신이라고 아마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상대방 아무런 생각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애인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드렸는데 나한테 읽으라고 하신 책이 벌써 2권. 첫인사 때 책 읽음 소감 준비해가 된 수준이라고 하네요. 경제 관련 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경제에 관심이 많은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약간 안 가긴 하는데 그만큼 뭐 경제에 대한 시각 경제에 대한 시각 뭐 자기만 돈 벌면 장땡이죠 사실. 근데 아마 경제를 알게 되면은 뭔가 유식해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끌린다고 생각해요. 뭐 거시적인 관점 좋죠. 근데 이분은 이제 책 읽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책 읽으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읽으라고 하는 습관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했더니 습관이 그러니까 자기는 책 읽었다는 거죠. 자기는 책 읽었으니 뭐 약간 잘난 척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그냥 뭐 누구한테 뭐뭐 하라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요약해가지고 알려주면 돼요. 내가 책을 읽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가 맞지. 자기 책 읽었다가 남까지 책 읽었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니 다들 조심해야겠네요. 뭐 한다고 하면 초치는 남친 나 개발자인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최근에 부동산 공부랑 여러 수익 파이프라인 등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 오늘도 부동산 공부하고 강의 내용을 통화로 말했는데 근데 보시면 리스크가 있다면서 무조건 아니라고 남자친구가 이 여성분에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남자친구분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디 갔지? 의사.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알아야 될 게 의사분들이 진짜 의사분들이 진짜 리스크를 싫어하세요. 나 이것도 웃긴 게 오히려 변호사 판검사분들은 더욱더 과감한데 의사분들 진짜 난왜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왜 그러니까 대부분이 틀리지 않아야 되는 직종이잖아요.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직종이잖아요. 맞는 것보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것에 되게 이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된 의사분들은 경영학 마인드를 좀 가지신 분들이 많고 오히려 훌륭한 의사분들일수록 돈이랑 멀어지죠. 그게 뭐 목표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뭔 말을 안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발견된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인 남자친구분이 리스크가 있다면서 거절한 건데 솔직히 어느 정도 맞긴 해요. 리스크가 있는 게 많은데 근데 돈을 버는 것에 리스크를 느낀다는 거에 참 웃기긴 해요. 근데 원래 의사라는 그 직역 자체가 이런 분들을 끌어당기나 봐요. 약간 리스크 없이 돈을 남들보다 벌고 싶다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경영자적 마인드를 해가지고 큰 병원을 차리시는 분들, 의사 병원장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잘 조율해서 의견 조율을 잘해서 뭐 해결해 나가야겠죠. 확실히 집 사고 나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 덜 들어오게 됨. 젊은 무주택 입장에서 폭락무세 되는 게 맞음. 난 집 없는데 넌 왜 있어? 왜 나만 없어? 경제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출산율이 어쩌고. 집값 여기서 좀만 더 올라서 폭락무세들이 지금보다 더 큰 저열과 맛봤으면 좋겠다. 근데 집 사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은 업데이트하는 게 좋긴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또 그 뭐랄까요 트렌드가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갈아타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체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부동산 한 방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10번 이사 잘하다가 한 번 놓쳐서 갑자기 뭐 그만큼 벌었던 거에 2배가 올랐는데 거기에 못하거나 이러면 되게 아쉬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체크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급락을 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건 아니고 급락론자 분들도 그 이유는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다 그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첫 번째 자신의 자본력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허락하는 한 부동산을 언제든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시장이라 이렇게 판단이 돼요. 금리만 버틸 수만 있다면. 부동산 너무 쉽다는 블라인인데 GTA XA 참고로 말하자면 뭐 경기도 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신분당선 처음 뚫을 때랑 아예 똑같은 흐름인데 개꿀잼이다. 신분당선도 그때 욕먹던 이유 떠올려보면 일반 지하철 대비 비싸다. 무인철 불안해서 안 뜬다. 너무 깊어서 오래 걸린다 등이었는데 지금은 신분당 라인이라고 하면 아주 난리를 치지. 신분당 못하는 애들이 하던 소리일 텐데 또 덕분에 돈 버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랬음. 광교 같은 데에서 출퇴근은 힘들다고 했는데 이젠 기억이나 하나 모르겠다. 우리나라들 습성임. 집이든 명품이든 탕후루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따라하는 거 덕분에 부자됨.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GTX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GTX가 신분당선은 완전히 강남을 확실하게 관통해 버리죠.
그러니까 신분 당선의 그 당시 인식이 안 좋았던 것도 많은데 지금 GTX는 실제로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실제로 타봐야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분 당선이 굉장히 잘 된 이유도 그 당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GTX가 돈 들어가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결국에는 GTX가 신분 당선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동산 매수자를 영끌이로 취급해야 마음 편하지. 저 부동산 매수한에는 돈도 쥐뿔도 없는데 분수도 모르고 빚 왕창 내서 산 사람 취급을 해야 마음이 참 편할 거야. 근데 그거 아는가? 부동산 산 내부는 사회초년생부터 착실히 시드머니 모아서 DSR 40 조형받은 상태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 개중에 DSR 잡히지 않은 대출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대다수는 아니다. 특례 덕분에 샀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은데 9억 이상 주택은 애초에 받지 못하는 대출이야. 생각보다 돈 착실히 모으면 30 초중반에 삼성 모으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시드머니 사는 사람 많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가격 떨어졌어 하는 마음에 나라 망해로 주문 거는 애들은 평생 이해 못하겠지만 근데 최근에 나라 망하라고 주문 거는 사람들이 많은 건 맞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근데 30 초중반에 삼성 모으는 거 이게 가능한 거랑 근데 물론 이제 집 사면 없어진 돈이 있지만요. 집 산다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 시드머니 삼아 사는 사람이 많죠. 이런 거를 조금 뭐 잘 파악해서 부동산을 사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사람들이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도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 그것에 대해 조금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을 완만하게 조금 평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막중한 만큼 부동산 매수자를 조금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부동산 매수자를 뭐 악의 축으로 묘사하지 말라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 매수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많죠. 가격이 내리면은 쌤통, 가격이 오르면은 사회적 기여 해가지고 또 세금 매기는 이러한 행동을 조금 줄이자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좀 현실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계나 모든 것들이. 남자친구랑 첫날 밤에 남자친구가 양압기 끼고 자면 안 돼. 양압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다를 것 같은데 내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양압기 끼고 자거든. 양압기 끼면 안 골고 그러면 근데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상대방을 위해서 끼다가 이제는 내 건강 때문이라고 끼고 자는데 여친이 이상하게 보려나? 이상하게 보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아마 끼면 뭔가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더라도 뭐 그 소리 때문에 난리 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리 때문에 난리 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리 때문에 난리 나는 것보다는.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인가도 하는 게 뭐 좀 희한하긴 하네요. 근데 코를 뭐 오히려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센스 있다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안 걸고 양압기를 끼고 뭐 생활하셨다면 끼는 게 낫죠.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것보단 소리 나는 것보다 100배 낫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남자 스펙 평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슬슬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은데 추석에 이미 늦었다고 극딜당해서 술 마시다 올려봄. 나이 30대 중반, 연봉 1.1, 1.2, 키 186, 키가 괜찮네요. 몸무게 82, 외모 봐줄만한 항상 인기 많았음. ESFJ, 경기도 작아. 사촌이랑 곧 다시 볼 건데 이 시간 댓글 달리려나 모르겠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스펙 평가. 근데 뭐 없다는 건가요? 근데 남자 스펙 평가가 아니라 뭐 그래서 뭐 아무도 지금 안 만나고 있다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면 주위의 여성이 끊이지가 않아야 돼요. 이건 스펙 평가 하나 스펙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스펙 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딱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남자가 스펙이 좋으면
뭔 무슨 스펙? 여자가 끊이질 않아야 돼요. 야함. 이게 스펙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나열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 근데 이거는 마치 무슨 뭐 최고급 엔진, 최고급 미션 하지만 시동 안 걸림 뭐 이런 거 마찬가지. 시동에 걸렸다는 건 여자 끊이지 않아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싶다. 물론 이제 만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이걸 걱정할 정도라면 뭔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아는데 스스로 이제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량적인 스펙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아, 문제는 따로 있겠죠.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뭔가 만나지 못한다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에 근본적 문제점에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있겠죠. 말 못할 뭔가가. 그 말 못한 걸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뭐 굳이 두 번은 말하지 않겠지만 진짜 많이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거겠죠. 지금 탐스웨어가 그리고 정확한 솔루션을 내린 게 역시 미국답게 비즈니스 마인드답게 실제로 초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인력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솔직히 탐스웨어는 탐스하드가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슨 뭐 대학원생 분들이니 박사분들도 중요하지만 박사분들의 뭐 훈수 혹은 뭐 이론적 뭐 과학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다 비용이죠. 인력과 컴퓨팅 파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비용이니까 돈. 비용적인 측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탐사대어는 역시 돌아가는 그 프레임워크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알겠으니까 상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져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비즈니스 레벨을 맞춰줄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한국 국내 분들의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를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미국도 답답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상업화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과학적 논의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뭔가 있냐면 특히나 한국의 과학계들이 한 과학계가 착각하는 게 세상이 한국 과학자들의 뭐 일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상용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상용화. 탐스하다요. 미국 측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지만 그 왜 가져주겠어요. 당연히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우리가 예스 노를 얻고자 하는 거죠. 결국에는 탐스웨어는 수율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벌써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조금 빠르게 작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아는 거 나왔다고 그 자랑한다고 자기 지식 자랑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의 지금 과학계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노벨상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노벨상 하나 더 탄다고 해서 감흥이 별로 없어요. 미국인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건 상업화기 때문에 수율 개선, 인력 컴퓨팅 파워, 비용에 대한 이야기 해줬고 수율과 합성 문제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탐사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여기로 이제 방향성을 맞춰 가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아는 거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비즈니스 우리가 어른들의 대화 미국 글로벌 대화에서는 수율 어떻게 낼 것이냐 합성 어떻게 할 거냐 상용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내놓아 달라는 부탁이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지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고 조금 안타깝긴 해요. 탐스웨어가 다시 한번 탐스웨어가 지면에 이런 말을 다시 실을 만큼 탐스웨어도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지금 상용화에 대해서 진심인 국가가 미국이고 또 미국과 한국에서도 그 있죠. 많이 상용화에 대해 접근하시는 상용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포커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이 진짜 아쉬운 게 이제 미국의 미국령 푸에트리코 그 초전도 전선 납품회사가 이제 이렇게 상온 초전도체 그 양산의 이름을 새로 CS2023이라고 붙이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안타까운 게 또 아는 거 나오니까 그걸 못 참고 자기가 이제 아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타운스 하드웨어도 이게 근데 솔직히 저는 구력의 차이라고 봐요. 구력의 차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노벨상 하나에 흥미가 없으니까 담담해지면서 바로 문제 핵심 수율과 합성 문제 지금 합성이 안 되면 합성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타본 적이 솔직히 없고 가본 적이 없잖아요. 노벨상 타는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자기 아는 거 이제 아는 게 머리에 든 게 많아서 이론만 들었으니까 계속 여기에 맴돌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벨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문제 해결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이게 솔직히 수준의 격차라고 생각해요. 바로 솔루션 제시하는 게 컴퓨팅 파워. 이론이 뭔가 부족하면 거기 컴퓨팅 파워를 붙여야 될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어만 봐도 벌써 한국 언론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수율 계산하는 방법, 수율을 개선, 그리고 납과 구리의 재료에 대한 개선, 이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 어쨌든간 상업화 성공은 누가 되든 간에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지금 전 기사 자체가 미국의 모든 기사 자체가 상업화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진 만큼 양산 과정 및 양산 공장은 딴 데 세울 수 있겠지만 실제 상업화는 샘플 제품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진또배기 제품들은 미국 측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여태까지 신재료는 솔직히 다 미국에서 개발했고 미국 국방부 산하 소속이나 아니면 그에 기반한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됐듯이 미국 달 탐사도 나사가 가는 거잖아요. 미국 국방부 미국 정부의 예산을 사용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고 너무 이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은 맴돌 동안 미국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솔직히 요즘 너무 무기력해.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무기력해지지 마세요. 무기력이 솔직히 말하면 현실 도피인 게 무기력 이꼬르 현실 도피인 게 나는 무기력해질 거야 이러고 모든 행동과 행동과 그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건데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무기력해지는 사람은 그냥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책임감을 없애주고 그런 거에 좋아서 오히려 무기력증이라는 증이 뭐예요? 자기가 무기력하고 싶으니까 대부분 무기력해지는 건 대부분인데 물론 아니신 분들이 있겠죠. 정말로 큰 트라우마가 있으면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분쟁 지역에 참전 용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그렇게 참전 용사만큼 트라우마가 있을 일이 많지는 않죠. 물론 있겠습니다만 살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워낙 다이나믹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무기력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감정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고 자기 연민의 일종이고 자기 연민은 늘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탐사드예요. 미국의 최고로 좋은 그 상업용 전자기기 사이트에서 LK99 연구계속 초운도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상업화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국답게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LK99 가능하다. 이건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업화 톰스 하드웨어도 제발 팔 수 있는 제품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수율과 합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일단 아이오와 주립대가 해서 연구 논문은 최종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론적 기반은 완성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론은 알겠다. 미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정식 미국의 입장은 내 입장은 영국이니까 유럽 입장을 말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 말씀드릴게요. 이론 성립은 알겠다. 샘플, 실제 제품, 상업 제품을 보여달라 이건데 이걸 못 보여주니까 지금 좀 난리가 나고 있어요. 재현, 그리고 양산, 수율, 합성 전부 다 비즈니스 문제에 부딪힌 거지. 근데 지금 초연도체가 탐사웨어 말처럼 계속해서 이제 제품을 사람들이 만들지 않고 이론적 왈가왈부하는데 이론적은 미국도 알아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이 굉장히 필요한 와중에 지금 푸에트리코의 초연도체 회사 커팅 엣지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상업화에 불이 붙고 있는데 상업화가 성공을 해야죠. 짱남 사로잡기 대작전. 아니
제목이 너무 귀여운데 일단 나를 마냥 귀엽게 보는 짱남이야. 그렇다고 나보다 연상은 아니고 또래 연하인데 내가 애교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엄청 귀엽게만 보면 호감은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나 행동 등을 봤을 때. 하지만 이 친구가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제일 장애물임. 며칠 뒤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작전을 써야 확 잡을 수 있을까? 어떤 작전을 써야 돼? 작전? 작전 확 사로잡는다. 작전 애매하죠. 애매한데 뭐 제일 장애물? 이건 장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건 제일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고, 오히려 이거를 활용해서 자신이 기회를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계속 만나려는 그 의지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만나려는 그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뭐 상기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시다든지 다음에 어디 가다든지 계속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이벤트로 꽉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서로 손잡고 결혼하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 솔직히 클럽 안 가봄, 감주 헌팅 포차 그런 것도 안 가봄. 그런 거 갈 나이 연애 중이었어서 갈 생각도 안 해봄. 지금은 이미 늙고 음주가고 못하고 끼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술 안 좋아하고.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끼가 없다는 건 조금, 주변 풀도 그렇고 생이건도 똑똑하게 생겼다는 말 많이 들음.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성적으로 매력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적다 보니 웃기네. 그래서 나 같은 못 노는 똑띠한 남자 만나고 싶다고. 마지막 말은 뭔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윤리적인 우월감을 자랑하고자 하는 건가요? 근데 생각보다 노는, 젊었을 때 놀아야 하냐 vs 젊었을 때 노력해야 되냐. 근데 생각보다 이 노는 것도 공부긴 해요. 이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 딱 든 게, 이게 그러니까요, 지나면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할 말도 없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이분은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지나갔으니까. 솔직히 나이 들어도 클럽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 번의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가시는 분 많은데, 근데 이분은 이제 스스로의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직접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